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신규 확진자의 14.8%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도 예정보다 늦어져서 접종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500명대 나오고 있는데 1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놀라진 말으셔야 예, 되는데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계속될 거고 예. 지역사회 확산도 지속될 겁니다. 네. 지금은 10%에 불과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한번 유입되게 되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백신에 대한 효과 때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두 번째는 전파 속도가 늘어나는지, 마지막으로는 치명률이 늘어나는지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전파 속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예. 우리가 요구가 되는 집단 면역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정부는 11월까지 70%의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된다면은 요구되는 면역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맞고 있는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예. 네, 다행히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네네. 하지만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임상시험에서도 상당수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감염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만한 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예방의 능력은 백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예. 사망이나 중증화 방지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예. 보이거든요. 예. 그건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말씀하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는 어디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모든 나라의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다 유입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발견된 영국발 변이 변이 바이러스고요. 바이러스입니다. 예. 근데 이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유입되면은 우세종이라고 해서 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남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쪽 나라와는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 유입 자체가 조금 늦게 된 면이 있고요. 예.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인도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오늘 입국을 했거든요. 인도에서는 뭐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14일간 자가 격리 그리고 임시시설에서 7일 또 자가에서 7일 이렇게 14일간 격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이후에도 또 확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예. 이유가 대부분의 최대 잠복기라고 하는 것이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잠복기가 14일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 격리와 자가 격리를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입고 가실 때도 검사를 받으시고 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도 검사를 한번 받으시게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아무래도 최대 잠복기를 넘어가는 경우를 상당수 찾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에서 귀국하신 교민들께서는 자가격리가 끝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보릿고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쓸 백신은 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쓸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의 백신이 예. 있어야 되는데요. 아, 저는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목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 2분기 1,300만 명 또는 1,200만 명이라고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예.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완전히 접종을 완료하시게 된다면
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당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분기가 될 겁니다. 예. 2분기가 이제 5월, 6월에 백신이 얼마만큼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이 조정이 될 겁니다. 네, 예정대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면 2분기까지 목표를 좀 다 채우는 거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가 지나게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를 네. 들어서 정부의 목표가 1,3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00만 명이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다음 백신을 맞는다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겠습니까? 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고위험군들을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만약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이렇게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보호가 받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동의율이 좀 높아야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부작용 우려가 좀 나오면서 이런 동의율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50대 여성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반신마비 증세를 보여서 가족들이 청원도 올렸거든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백신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평가를 할 때는 무자르듯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회색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우리가 백신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그래도 매우 드문 확률의 이상 반응이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백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의 효과를 눈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차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자체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효과도 보여드리고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정립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보상 그리고 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부작용 사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까? 네, 백신 부작용 연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아무래도 여성에서의 이상 반응 보고율 자체가 조금 더 높고요. 그게 경증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도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설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서 나오는 희귀혈전 문제이실 텐데요.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에서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 제한도 필요하지만 성별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률이 100만 명당 한 건에서 2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300만 명 정도의 접종으로는 이 사례를 완전히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외국에서 더 많이 접종한 나라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나이별 또 성별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이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이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평가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망 예방과 중환자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그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나이로 자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영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다른 국가들은 50세에서 60세로 이제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의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백신 수급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 네, 백신 수급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얀센 백신 있고 노바백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곧 허가가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예. 2분기 말 정도가 되면은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